네, 신영증권의 서정현 산업분석팀장 모시고 업종 분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유통주, 저PBR 업종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밸류업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 업종에 워낙 저평가라고 할 만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한번 많이 받았었고요. 이후에 다시 좀 조정 있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바닥은 좀 다지고 올라오는 약간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다라고 봐주셨는데 이마트 먼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마트 1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지난해 보니까 469억 원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사상 첫 연간 적자라고 하는데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소식도 들리고 이마트 실적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 참 좋지 않은 한 해였고요. 이게 단기간에 확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사실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아주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간다라고 확신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적자가 났던 이유로 회사가 이제 들고 있고 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연결 종속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 신세계건설이라는 회사의 충당금 이슈 이런 것들이 일회적으로 많이 반영돼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본업 자체가 워낙 좋고 탄탄하다면은 전체 실적이 그렇게 적자까지 갈 우려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대형마트, 슈퍼 이런 기본적인 본업들이 언제쯤 체력이 다시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마트의 실적 부진, 연결 종속회사의 실적 부진도 있지만 본업도 부진하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컬리와 이마트를 비교한 리포트도 저도 봤는데요. 이마트는 컬리보다 더 일찍 온라인 서비스 시작했지만 온라인 매출 컬리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컬리와 이마트의 온라인 전략을 좀 비교해 주실까요? 네. 매출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면은 그건 살짝 이제 좀 어폐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연간 거래액 한 3조 정도 이제 온 상황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네네.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마트라 그러면은 이마트의 온라인을 쓱닷컴으로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데 쓱닷컴 전체 거래액은 6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규모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이마트만 발라서 우리가 본다라면은 한 3, 4조 원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워낙 큰 회사가 온라인이 컬리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업력 비교했을 때 아직 좀 너무 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죠. 네.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합병을 했는데 마트와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을 합치는 작업인데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초반에도 마트, 그다음에 슈퍼 이런 것이 본업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제 이마트의 슈퍼입니다. 동네에서 아마 많이 종종 보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슈퍼랑 대형마트가 비슷한 상품들을 팔고 있고 또 수나 아니면 단위당 가격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슈퍼에서 판매하는 거는 모두 마트에서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 봤을 때 아마 매입은 같이 하지 않을까. 같은 걸 어쨌든 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직까지도 유통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런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매입 소싱 통합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마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법인 통합, 이 합병을 통해서 아마 이제 매입 소싱 통합 작업 이후에는 이제 물류 통합 같은 것까지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업계에서 선례를 보면은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는 바이긴 하지만 슈퍼 쪽에서는 좀 큰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마트 쪽에서 이게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을 굳이 별도로 우리가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지는 조금 의문이다라고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슈퍼의 합병, 이 매입 물류 시너지 날 수 있을 것이고 수익성 개선 당연히 기대된다고 봐주셨는데 다만 마트의 추가 수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매출이 좀 역성장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백화점 양호하지만 면세점과 또 매트리스 제조 자회사죠. 지누스도 실적이 부진한데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백화점이 작년에 이제 매출 역신장 많이들 했습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그건 재작년 2022년이죠. 그때 워낙 백화점 산업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저 부담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걸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었지 백화점 경기가 썩 안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023년이 역신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수치도 되게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올해도 사실 조금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올해는 이제 다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에 백화점은 상당히 본인의 영역을 잘 구축한 업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크게 걱정은 없다. 백화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면세점도 지금 뭐 대표 3사가 면세점이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인들 단체 관광객이 우르르 아직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팍 좋아지지는 않는 상황이지만은 이것도 어쨌든 좀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지겠지라는 건데 현대백화점만의 특수 상황을 좀 전에 말씀 주신 이제 지누스입니다. 이 침대 매트리스하고 이제 프레임 같은 거를 아마존에서 많이 파는 그런 글로벌 회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수한 이후에 이제 업황이 워낙 안 좋아져서 영업권 상각이라던가 PPA 상각 그리고 자체 실적 악화에 따른 연결 실적 악화 여러 가지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젠 뭐 더 이상 더 나빠지진 않겠지 정도의 기대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회사의 약간 숙제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출 2022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기저부담으로 좀 안 좋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백화점 입지는 견고하다라고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사 현대 GF홀딩스가 지주회사 요건 이제 충족을 위해서 계열사인 현대홈쇼핑 주식을 공개 매수를 했는데 현대홈쇼핑의 편입으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두 가지로 살펴봐야겠죠. 지주사는 어떻게 좋아질지, 현대홈쇼핑은 그걸로 뭐 좋아지는 게 있는지. 근데 이제 지주사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 끝났고 2분기부터 연결 편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배당 수익이 확대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제 수혜고요. 전체 실적의 재무제표상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는 실적도 상당히 좋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 홈쇼핑은 뭐 공개 매수 당한 상황이고 크게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 지금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홈쇼핑업의 전반 업황이라던가 회사들의 전략이 아직 좀 구체적으로 뭐 좋아질 방향을 잘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또 홈쇼핑 자체가 풀어내야 할 그런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공개 매수로 인해서 주가는 한번 홈쇼핑이 올랐지만은 이제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좀 조정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실적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홈쇼핑 입장에서는 전략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쿠팡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1분기 실적 나왔는데 매출이 9조 원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61%, 절반 이상 감소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커머스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팝패치라고 명품 온라인 플랫폼 인수를 했었지요. 그래서 그 회사를 1월에 인수 완료하면서 1분기부터 이제 연결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면서 매출은 더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기존 적자 사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편입한 초반이기 때문에 효율화 작업을 위한 그런 일회성 비용을 많이 인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팝패치가 아니었다라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1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 아니면 본인들의 전략 이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제 팝패치가 계속 영향을 좀 안 좋게 주면 어떡하나 이게 어제 이제 종가 미국 시장에서 도 보시다시피 좀 우려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팝패치 인수로 이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년 대비 증가한 실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유통 플랫폼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좋을 만한 기업들 무엇이고 2분기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다 대체로 좀 과제가 많고 네. 예, 좀 걱정이 많고 이런데요. 하나 견고하다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의외로 백화점입니다. 예, 그 고급 소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꾸준한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아마 2분기부터는 좀 지표상으로도 반등하는 실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저평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재무 구조도 견실한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주 2분기부터 본격 반등할 전망이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을 주목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서정현 산업분석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